이른 아침이지만 기온은 이미 20도를 넘는 상황. 돼지고기가 담긴 상자들이 끊임없이 야외로 옮겨집니다. 고기 상자 앞에서 작업자들이 담배를 피우는가 싶더니 고기 상자들을 그대로 둔 채 식사를 하러 갑니다. 기온이 계속 오르는데도 길게는 2시간 가까이 방치했다 납품업체 화물차에 옮겨 싣습니다. 이 업체는 대전 지역에서 매출 상위권인 한 육가공 업체로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식약처의 해썹 인증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축산물은 유통 전 반드시 냉장이나 냉동 보관해야 한다는 기본 규정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실에 일단은 주차는 저희도 잘못됐다는 건 인지하는데 지금 보면은 공간이 여기서 작업을 하기에는 너무 좁고요. 이곳에서 고기를 받아 유통업체가 납품하는 곳은 대부분 대전 지역 초중고교로 확인된 곳만 40곳이 넘습니다. 또 어린이집이나 인근 지역 군부대에도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게 학교뿐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다 이제 들어간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군부대도 납품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 식약처나 관할 지자체 점검에서 적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대부분 작업이 새벽 시간에 이루어지다 보니 현장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새벽에 나가지는 않으니까 점검 인력이 2명도 아니고 1명인데 업체 측은 KBS 취재 이후 즉시 시정 의사를 밝혀왔지만 식약처는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영업정지 7일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이번 달부터 대전 지역 초등학교에 급식용 고기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학교로 배송할 준비가 한창이어야 할 새벽 시간이지만 인기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기를 납품받는 학교에 확인해봤습니다. 저희는 7시에 오셨나? 정확히는 안 받았어요. 늦진 않았어요. KBS 취재 결과 해당 업체는 실제 운영하지 않고 이름만 있는 이른바 유령업체로 한 납품업자가 가족이나 직원 명의로 차린 가짜 업체 3곳 중 한 곳이었습니다. 규정상 1인 1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보니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만든 겁니다. 이미 업계에는 만연해 있는 수법입니다. 많게는 한 분야 5개, 6개 정도까지 한 거 알고 있고 업체 하나만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버티기 힘들다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달 기준 대전의 한 중학교 급식 전자입찰에 참여한 납품업체 60여 곳 가운데 확인된 위장업체만 20여 곳, 40%에 가깝습니다. 적발을 피하려고 인터넷 IP 주소를 다르게 쓰는 것은 기본. 한 책상에 컴퓨터가 한 대만 있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노트북이 한 2대, 3대가 옆에 이렇게 나란히 있더라고요. 와이파이. 그걸 해갖고 하면 가능을 하다 이래. 일일이 업체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전자입찰의 허점을 노린 겁니다. EAT에서도 위장 업체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면은 점검을 하는데 전자입찰 시스템을 운영 중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KBS 취재와 관련해 조만간 해당 업체들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대전시가 전자입찰의 문제점 보완과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겠다며 도입한 육류 공동구매 지원 사업. 지난 2022년 시범 사업으로 대전 지역 학교 30여 곳에 고기를 납품할 업체 6곳을 선정했고 올해는 업체가 30곳으로 늘어 180여 곳에 고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 방법은 공급 실적 등의 평가 기준을 거쳐 대전시가 임의로 결정하는 수의계약 방식. 하지만 영업일이 1년이 채 되지 않았거나 저조한 납품 실적 등 자격 미달에 해당하는 업체가 선정된 경우만 7곳이고 이름만 있는 유령업체도 9곳에 달하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실존업체와 그곳의 유령업체가 함께 선정된 경우도 6건이나 됩니다. 23년도 12월 17일경부터 시청에서 공모를 했어요. 근데 선정이 돼요. 2달 만에. 쉽게 말하면 신생업체죠. 업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최초 선정된 6곳은 3년 동안 자격이 유지됐고 이들의 유령업체까지 올해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심지어 대전시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페이퍼 컴퍼니 들어와 있는 거 아는데 걸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아웃시킨다. 30분을 자기들한테 좀 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대전시는 묵인할 이유가 없다며 부인하면서도 유령업체 적발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페이퍼를 판별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페이퍼가 뭐랄까 의심만 가지고 저 사람이 페이퍼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느슨한 점검을 틈탄 업체의 불법 행태가 만연하면서 학교 급식에 쓰이는 식자재 품질마저 의심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대전시가 지난달 낸 보도자료입니다. 수의계약을 맺은 공동구매 선정업체를 대상으로 매일 현장 점검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점검 방식은 어떨까? 지난해 한 업체가 현장 점검 전 대전시로부터 받은 문자입니다. 점검 당일 업체 앞에서 업주를 기다리고 있다는 연락을 미리 보내는가 하면 어느 날은 방문 날짜와 시간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학교 급식용 육류 공동구매가 시행된 지난 3년 동안 불시 점검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나와서 불시 검문을 한다고 말을 했는데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고 현장 점검조차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냥 오면 아유 나 고마워요 깨끗하네 갈게요 이렇게 하고 갑니다. 이게 다가서요. 퇴근시에 기분이가 빨리 가야 돼. 5분 안 걸릴 때도 있었어요. 유령업체 단속이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 없습니다 하면 이틀 있다 가겠습니다 하면 이틀 동안 물건 채워놓고 기계 갖다 놓고 사람 채워놓고 하면 되니까 당연히 안 걸릴 수밖에 없죠. 이 시스템 자체가. 대전시는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유령업체 적발 사례가 있다면서도 전수조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유형업체도 다 현장을 다 갖고 있어요. 기기라든가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을 밤샘을 한다든가 며칠간 계속 거기서 전복 수사를 하지 않으면 잘 잡아내기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허술한 점검과 단속 의지가 급식 입찰 비리에 빌미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고기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육가공 업체의 실태와 납품업체의 부정 입찰 문제, 또 지자체의 허술한 점검 행태까지 연속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KBS 보도와 관련해 대전시 교육청이 유관기관 5곳과 긴급 협의회를 열고 특별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20도가 넘는 상온에 돼지고기 상자들을 2시간 가까이 방치한 육가공 업체, 그리고 유령업체를 앞세운 납품업체의 부정 입찰과 지자체의 허술한 점검 실태까지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과 관련된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KBS 보도에 심각성을 인식한 대전시 교육청과 유관기관 5곳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아이들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기관별로 같이 특별 점검을 좀 요청을 드리면. 협의회의 최대 안건은 각 기관의 관리 감독 강화, 우선 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관리 소홀로 사각지대가 발생한 만큼 각 기관별 점검을 통일하여 정례화하자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각 기관별 역할을 분담했잖아. 이게 좀 정리화가 필요하다. 요즘 일회성이 아니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또 전자입찰의 허점을 노린 유령업체 설립 등 부정 입찰 근절을 위해 대전 지역 모든 학교가 육류 공동구매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전 학교가 다 공동구매로 참여하면 사실상 유령업체는 없어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전에는 그 필요가 없으니까 낙찰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대전시 교육청과 각 유관기관은 세부 계획을 검토한 뒤 여름방학 전 대대적인 특별 합동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보도와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도 급식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육류 공동구매 지원 사업 관련 부서에 납품업체 전수조사를 특별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